안녕하세요. 디지털 리터러시 교수 학습 자료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띵커벨입니다. 들어보신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강의 순서는 띵커벨을 소개하고요. 띵커벨의 사용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접 실습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띵커벨을 사용하는 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직접 수업에 활용했던 방법들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띵커벨은 학생 참여 수업을 위한 양방향 수업 도구입니다. 아이스크림 미디어에서 교사들을 위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유료로 하면 만들 수 있는 양이 늘어납니다. 여기는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문제풀이, 퀴즈, 보드 등 다양한 컨텐츠를 활용해 수업을 여러 가지의 형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띵커벨은 다양한 문제 및 토의 토론을 가능하게 합니다. OX 퀴즈, 객관식, 주관식 퀴즈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문제풀이 수업도 가능합니다. 이 외에 토의 토론 기능 등 수업에서 할 수 있는 문제풀이나 퀴즈 등을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띵커벨 보드도 있습니다. 이것은 패들릿하고 비슷한 형태로 포스트잇을 통한 다양한 의견 교환과 학생 참여형 수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합니다. 저는 수학을 가르치기 때문에 수학의 경우 퀴즈로 내기 어려운 수학 개요들도 있는데 학습지를 바로 온라인 학습지로 만들 수 있는 워크시트 기능도 있고 게임 활용 수업도 가능한 기능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들을 적절히 선생님들이 원하는 스타일로 수업을 구성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색창에 띵커벨을 찍으시면 거의 맨 앞에 띵커벨이 나올 거예요. 클릭해서 들어가면 첫 화면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원 가입을 해야겠죠. 선생님으로 가입하셔야 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교육행정 전자서명 인증서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원 가입을 다 마치셨나요? 연수를 들으실 때 잠깐 스톱하고 같이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보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더 선생님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로그인까지 하셨나요? 저랑 같은 화면이 나오실 텐데요. 이제부터 직접 사용하는 것을 해볼까 합니다. 만들기 눌러볼까요? 그러면 퀴즈, 토의 토론, 보드, 워크시트, 게임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우선 퀴즈부터 해볼까요? 퀴즈에 들어가면 제목을 입력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꼭 해야 됩니다. 그 다음 공개 범위를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전체 공개는 누구나 이 퀴즈를 볼 수 있는 것이고 교사 공개는 교사로 로그인한 사람만 볼 수 있는 것이고 비공개는 다른 사람들이 퀴즈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왜 있냐라고 한다면 이따가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우선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급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것도 왜 있냐라고 하면 이따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교과, 고등학교랑 중학교는 교과군을 선택해야 되고 초등학교는 학년을 선택해야 됩니다. 저는 고등학교의 수학교사인데 우선 기타로 넣어보겠습니다. 확인 누르시고 태그와 저작권 및 출처는 입력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문제 유형을 선택할 건데요. OX, O냐 X냐 질문하고 OX 누르고 예를 들어 O죠. 그럼 O를 선택하면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선택형 문제는 5개 중에 혹은 더 추가할 수도 있고 맞는 답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립을 파일을 넣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단답형은 답을 넣는 건데 정답이 여러 개인 경우 정답을 여러 개 입력할 수 있고요. 빈칸형은 문장 중에 어떤 빈칸이 포함된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술형은 쭉 쓰는 거고요. 투표는 유료 회원만 가능하네요. 순서형은 순서대로 나열하는 겁니다. 설명형도 유료만, 선입기형은 하나씩 연결하는 건데요. 이것의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OX 퀴즈 보이시죠? 선택형, 그 다음에 단답형, 그 다음에 빈칸 채우기, 오늘 서술형, 순서대로 나열해보는 것, 그 다음에 연결하는 것,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요. 이제 이 위에 있는 것으로 학생들에게 주는 겁니다.
학생들에게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함께 플레이와 혼자 플레이가 있는데요. 함께 플레이는 실시간으로 학생들과 수업 시간을 사용하는 겁니다. 교실에서 스크린에 질문을 보고 실시간으로 함께 플레이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 배틀은 학생들이 경쟁할 수 있는 구도입니다. 학생들은 각자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접속해 퀴즈에 참여하게 됩니다. 속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기 때문에 문제가 전체 교실에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 보고 맞추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방번호가 나오죠? 이걸 가지고서 학생들이 웹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검색에서 띵커벨을 누르면 띵커벨 방번호 입력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그럼 거길 들어가면 방번호를 바로 입력하고 들어갈 수 있고요. QR코드로도 아이들은 들어갈 수 있고 URL을 복사해서 학생들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시작하기를 누르면 게임이 시작돼서 학생들은 각자 문제를 보면서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문제가 뜨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반응으로 하고 있는지가 실시간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지금은 학생이 없어서 그런 내용이 보이지 않는 거죠. 와이파이 온은 학생들이 각자 휴대폰, 태블릿, 컴퓨터 등으로 접속해 퀴즈에 참여하게 됩니다. 교실 화면에서 문제가 나와요. 그럼 학생들은 실시간으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하게 됩니다. 그럼 결과를 바로바로 누가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답도 그 시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 오픈은 문제가 나오는데요. 여기는 학생들이 문제를 풀고 나서 선생님이 답을 알려주는데 와이파이 오프기 때문에 학생들이 누가 들어갔는지는 알 수 없어요. 즉 학교에 휴대폰이나 컴퓨터가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수업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혼자 플레이인데요. 과제형은 학생들에게 언제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업 시간에 하는 것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학생들이 집에서 퀴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도전과 플래시카드는 학생들이 각자 공유받은 주소에 들어가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형태입니다. 제공되는 것이 도전이나 플래시카드 형태냐의 차이이지 이 두 가지는 거의 비슷한 건데 결과 리포트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들이 누적되면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도 생깁니다. 제가 연수를 하러 학교에 갔을 때 선생님들이 학생이 되어서 참여하시면 이 부분을 가장 재미있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학생들도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은 토의 토론입니다. 클릭해 보겠습니다. 토의 토론 클릭하면 기본적인 틀은 똑같아요. 제목 입력하고 마찬가지로 공개 범위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교과군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찬성, 반대, 신호등, 가치수직선 이런 것이 있는데 실제 예시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찬반입니다. 그 다음에 신호등. 신호등은 토의 토론의 하나의 형태죠. 그래서 신호등 형태도 쓸 수 있고요. 가치수직선, 이게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투표. 그 다음에 띵킹보드 자신의 의견을 쓰는 거. 그 다음에 워드 클라우드 아시죠? 이렇게 단어들을 모아졌을 때 가장 큰 게 많이 나온 빈도수를 표현하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수업의 같은 형태를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해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걸 보겠습니다. 함께 플레이, 혼자 플레이에서 함께 플레이에 배틀이 없습니다. 왜 배틀이 없을까요? 이거는 토의 토론의 특징 때문인데요. 토의하고 토론하는 것은 생각을 나누는 것이지 시간 제한으로 게임하는 것 형태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배틀이 없고요. 도전과 플래시카드도 없습니다. 학생들의 생각을 공유해야 하는데 이 도전하고 플래시카드로 하는 거에서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없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토의 토론은 자신의 생각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퀴즈처럼 문제를 만들 때 답을 체크하지 않습니다. 정답이 없는 것이 토의 토론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수업에서 선생님들이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보드입니다. 보드는 패들릿과 비슷한데요. 이제 보드를 새로 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보드는 패들릿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편한데요. 우선 보드 제목을 입력하시고요. 보드 유형을 결정합니다. 그룹형이 일반적으로 패들릿에서 사용하던 담벼락에 섹션이 있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출석부형도 추천드리는데요. 학생 인원에 따라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섹션형은 옆으로 길어지는 대신에 이 출석부형, 섹션형이라고 하는 건 그룹형을 말씀드린다. 출석부형은 학생들이 한눈에 1번, 2번, 3번에서 한눈에 보이게 됩니다. 근데 학생이 많으면 밑으로 아이들이 쭉 내려가는 것이 특징이 되겠죠. 그리고 특이한 것이 보입니다. 롤링페이퍼, 만다라트, 헥사곤. 여기 밑에 설명이 다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수업하실 때 재미있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출석부형으로 하고 완료 눌렀습니다. 그러면 몇 명 학생이냐라는 의미인데요. 30명이 있는 학교다라고 하면 한 학급에 30개를 만들면 이렇게 출석부만큼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화면에 보이죠? 근데 게시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렇게 한 친구께 길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게시물이 늘어날수록 출석부가 쭉쭉쭉 밑으로 내려가겠죠. 패들렛처럼 설정을 눌러서 유형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도 바꿀 수 있고 보드 설명도 있고 배경도 바꿀 수 있고요. 게시물 승인은 패들렛처럼 게시문을 승인해서 올릴 것이냐 그냥 바로 아이들이 올릴 수 있게 할 거냐의 차이고요. 그 다음에 닉네임이라고 하는 건 학생들은 닉네임을 찍고 들어오거든요. 그때 닉네임을 표시할 거냐 안 할 거냐, 댓글을 쓰게 할 거냐 쓰지 않게 할 거냐, 좋아요나 별점을 주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기본 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유형을 바꿀 수 있는데요. 다른 유형에서 출석부형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출석부형 같은 경우는 여기서 그룹형은 갈 수 있지만 그러면 그룹 하나에 이렇게 2개 들어가고 그룹을 더 만들 수 있는데 스타일이 약간 다르죠? 여기서 다시 출석부형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서도 마찬가지로 게시물이 있는 경우 다른 유형에서 이 형태로 바뀔 수 없다라는 거 쓰여져 있는 거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패들렛과 이것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라고 하면 바로 얘입니다. 이 보드 하나의 보드가 아니라 3개까지 다른 보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보드가 하나하나 다른 형태로 또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패들릿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은 공유입니다. 여기 공유를 눌렀는데요. 공유 설정에서 선생님들이 공개 제한을 하시기를 저는 추천드리는 게 예전에 그냥 전체 공개를 했었어요. 패들릿처럼. 그런데 다른 학생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공개 제한으로 해서 비밀번호를 걸고 방문자는 작성이 가능해 학생들이 글을 쓰겠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에 보내기가 있는데요. 이 라이브러리는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라이브러리가 도서관이잖아요. 저 도서관처럼 어떤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닉네임 안내 문구는요. 반번호 이름을 입력하고 들어오게끔 처음부터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번과 이름이다라고 하면 직접 입력으로 학번 이름을 입력하세요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공유하는 것은 링크 QR코드, 링크를 복사하는 거고 그 다음에 QR코드도 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카톡으로도 바로 보낼 수가 있네요.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패들릿과 보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중에 또 하나는 페이지별로 학생들에게 보낼 수 있다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갱신하기가 있어서 이 링크가 새로 업로드되는 링크 주소를 바꾸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 3개가 오른쪽 위에 보이죠? 공유는 앞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결과 다운로드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보드에 올린 것들을 이러한 형태로 저장 또는 인쇄할 수 있는 거고요. PDF는 유료 회원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 템플릿을 복사할 수도 있고요.
전체 삭제, 게시물 지우기 등의 것을 이 점 3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계속 궁금하셨던 라이브러리로 가볼 건데요. 여기 위에서 라이브러리를 클릭하면 이러한 화면이 나옵니다. 이거는 아까 만드신 분들이 전체 공개를 설정한 것들입니다. 혹은 지금 저는 교사로 로그인했기 때문에 교사들도 볼 수 있도록, 교사만 볼 수 있도록 했던 것들도 보이겠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선생님들이 아까 입력하셨던 학교 급별로도 볼 수 있고 그 학교 급에서 교과군이라던가 학년별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아까 선생님들께서 입력하셨던 거예요. 공개 여부와 이 대상. 그래서 이거에 따라 선생님들이 공유하는 공유 문화를 선생님들께서 누리시도록 이 띵커벨이 만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워크시트입니다. 여기 만들기에서 워크시트를 가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목, 공개, 교과군 설정하고 파일의 형태가 JPG, PNG, 즉 그림이라던가 한글도 가능한 게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PPT라던가 PDF 이런 것들을 드래그하거나 이렇게 클릭해서 원하는 것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문제 편집하기가 있는데요. 제가 편집한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형태가 이렇게 선택형, 그 다음에 선입기, 다양하게 선택하는 거, 그 다음에 드롭다운, 그리고 얘는 OX 퀴즈, 그리고 얘는 드래그 앤 드롭이고요. 그 다음에 장문형,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수정해서 보시면 이 선택형 같은 경우는 여기 단일 선택형으로 지금 2개를 제가 만들었는데요. 아까 단일 선택형 눌러서 5개 하겠다라고 해서 하면 5개 중에 답은 이거야 체크한 겁니다. 근데 제가 위치를 잘 맞췄잖아요. 이거 맞추는 방법은 이동을 하고 뭐 줄이고 또 하나 또 장점이 요 각각을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 이동된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위치 맞추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째 문제는 여기 선입기로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 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씩 연결해 보시면 선생님들이 선입기 문제를 해결하시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씩만 이동이 가능해요. 선생님들이 공간을 맞추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복수 선택형입니다. 그래서 복수 선택형으로 5개짜리를 선택했고요. 그 중에 답이 되는 걸 체크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번은 요 드롭다운입니다. 그래서 드롭다운에 1번, 2번, 3번, 4번이 무엇인지 보기와 정답을 해서 내려서 맞추는 형태, 선택형하고 약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가 이름을 넣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OX 퀴즈는 이렇게 OX 한 다음에 정답이 무엇인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 드래그 앤 드롭인데요. 보기가 이거야 라고 1번 보기를 만들고요. 그러면 답은 어디야? 여기로 끌고 와야 돼 라고 만든 겁니다. 보기 1의 답이 이 자리야 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수 소감을 적어주세요는 서술형이고요. 요걸로 만든 거고 단답형으로 이렇게 만들면 답이 무엇인지 해서 배점도 넣을 수 있는데 저는 다른 문제가 배점이 없는 것도 있어서 하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장 누르면 이렇게 단답형의 답을 쓰는 칸이 나오게 됩니다. 또 저 같은 경우는 이것도 수업 시간에 활용해서 해본 적이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마지막 게임입니다. 게임은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가로 세로 단어 찾기로 했을 때 게임 난이도는 간단하게 하고 랜덤 단어 5개라고 하면 랜덤 단어 한국어로 하면 예를 들어 인수, 집합 공통 질문 써야 되죠. 그 다음에 2개만 할게요. 집합 하고 완료를 누르시면 3개 다 해야 되네요.
차집합. 완료를 누르시면요. 문제가 나왔는데요. 한번 직접 해보면 이런 문제입니다. 이어서 쭉 단어 찾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 교집합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게임도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재밌는 걸 내 수업에 맞게끔 찾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궁금하다라고 하면 지원센터 누르셔서 선생님들께서 이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요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요금을 했을 때 선생님들께서 어디까지 더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데 저희는 교사 무료랑 교사 유료 이 두 가지만 보시면서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무료로 사용하다가 보드가 10개가 꽉 차서 더 이상 지금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거 말고는 지금까지 무료로 했을 때 보드도 6개, 10개, 패들렛은 3개인데 10개나 주니까 그 부분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수업 시간에 썼던 건데요. 학생들이 토론하는 거, 이 단어 워드 클라우드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이 통계라는 단어, 그다음에 또 했었던 거는 이거는 보드에다가 직접 쓸 수 있도록 했던 거고요. 띵킹보드라고 토론 토의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워크시트를 직접 만들어서 여기다가 학생들이 입력하도록 했었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직접 수업에 어떤 형태가 좋을지 고민하시고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연수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연수를 마치겠습니다.